맛있게 드시던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일은 몸에 좋다. 이 말은 아마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젊을 때에는 맞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니어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 나이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이 무엇인지, 그래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콩팥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에 좋다고 믿은 습관이 어느 순간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만 알면 과일은 여전히 여러분 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콩팥은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검사 수치만 조금씩 나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60을 전후로 콩팥의 여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할 때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밥보다 가볍게 느껴지고 몸에 좋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아무 생각 없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과일은 결코 가벼운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에는 당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들어있고 수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콩팥이 맡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 부담이 그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습관처럼 반복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술도 줄였고 짜게 먹지도 않는데 검사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먹던 습관을 멈추고 지금 나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선택하자는 데 있습니다.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돕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과일은 한 번에 들어오는 성분의 조합이 독특합니다. 당, 칼륨 같은 미네랄, 그리고 수분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역할을 콩팥이 맡게 됩니다. 조절 여유가 충분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같은 섭취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는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갈아서 마시면 흡수가 훨씬 빨라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양도 많아집니다. 몸은 준비할 시간이 없고 콩팥은 갑자기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섭취가 반복되면 콩팥은 쉴 틈 없이 조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콩팥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장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불필요한 만큼을 조절해 내보내는 장기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과일을 물처럼 반복해서 먹게 되면 처리되지 못한 수분이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붓기, 무거운 느낌, 아침 컨디션 저하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나이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을 딱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콩팥의 여과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몸에 남기 쉽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이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상큼하고 건강식 이미지가 강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키위 역시 칼륨이 적은 과일은 아닙니다. 특히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여름에 특히 많이 드시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많은 수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처럼 반복해서 먹게 되면 붓기와 무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자체보다 주스 형태가 문제입니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가 여러 개 들어가고 당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콩팥에는 가장 부담이 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나이에는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과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기준을 지켜 먹었을 때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반 개 정도를 씹어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딸기는 단맛에 비해 칼륨이 낮은 편이라 소량 섭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배는 수분이 많지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노폐물 배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소량으로도 만족감이 큽니다. 말린 형태보다는 생과일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과일들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을 지켜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공복에 먹지 않습니다. 공복에 과일이 들어오면 당과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되고 그 부담이 바로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과일은 식사 후나 식사와 식사 사이 속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을 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하루 양은 손바닥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지금 나이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갈아서 마시기보다는 씹어서 밤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이 있을 때 흡수가 완만해지며 몸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늦은 시간의 과일은 다음날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과일을 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지 않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는 오늘부터 바꿔볼 과일 습관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